자, 이제 데이터 핸들링 실전 시간입니다. 본 데이터 핸들링 실전은 세 가지 데이터를 융합해서 최종적인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실전 연습이 되겠고요. 우선 세 가지 데이터 중에 처음 두 개 데이터는 보험회사 계약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험 고객 1이라는 데이터는 126명의 미전환 고객에 대한 데이터고요. 보험 고객 2 데이터는 122명의 전환 고객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고객 번호, 생년월일, 성별, 구, 주거구분, 결혼상태, 종교, 자녀수, 세대월 평균 수입, 세대월 평균 저축, 전환 계약일 등과 같이 고객의 기본적인 데모그래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는 보험 계약 데이터인데요. 총 1881건의 보험 계약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객 번호에 맞춰서 이 특정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이 한 개의 레코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60건의 보험 계약을 보유한 고객이라면 동일한 고객 번호로 60개의 레코드가 갖게 되겠죠. 그래서 개별적인 데이터의 정보는 개별 계약의 상품 구분, 건강보험이다, 교육보험이다, 금융보험이다, 안보험이다, 연금보험이다, 재해보험이다. 그 다음에 보험금을 납입하는 기간을 연납, 세납, 일시납, 정기납. 보험기간은 이제 세만기, 종신. 그 다음에 납입 방법은 이제 3개월 납, 6개월 납, 연납, 월납, 일시납 등. 그 다음에 수금 방법은 방문수금, 자동이체, 지로카드, 진단 여부, 무진단, 유진단. 그 다음에 납입기간, 보험기간, 주보험료, 기본보험료, 월납 환산보험료, 기납입보험료, 적용보험료, 납입횟수, 계약일자, 납입 만기일자, 종결일자, 계약상태는 소멸시료 유지, 종결구번은 이제 무효반송 사망, 생존 해지, 선지급 만기 등과 같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보험고객 1 데이터와 보험고객 2 데이터를 합병을 하고 합치고 거기에 또 보험계약 정보를 합쳐서 고객 번호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최종적인 보험 고객 언더바 최종이라는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최종 데이터 파일은 248개 레코드, 즉 보험 고객, 전환 고객 126고객과 미전환 고객 122명을 합친 248명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데이터셋은 우리가 전환한 고객과 전환을 하지 않은 고객의 차이점을 학습을 해서 그 학습을 기반으로 전환 가능성 예측 모델이라는 것을 생성하기 위한 그러한 최종적인 데이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세 번째 단계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고객 1과 2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보험고객 파생이라는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보험 계약으로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 통합 작업을 거쳐서 보험 계약 통합이라는 데이터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파일과 두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파일을 합쳐서 최종적인 보험 고객 계약이라는 보험 고객 최종이라는 파일을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SPSS 모델러를 이용해서 진행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SS 모델러를 띄워주시고 제가 배포해 드린 이 본 예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스트림을 한번 쭉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차 추가 파생에 관한 스트림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이제 두 개의 SPSS 스태티스틱 파일 로드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스탯 파일을 불러들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일은 물론 자, 예전에 저는 이제 데이터를 C 드라이버에 데이터 1이라는 폴더에다가 쭉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보험 고객 1 데이터로 연결을 시키고요. SAV 파일은 공통적으로 변수 이름이나 값을 전부 레이블로 읽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읽은 데이터를 이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10개 레코드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파일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일은 똑같이 보험 고객 2라는 데이터 파일을 부를 텐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파일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 두 개의 SAV 파일을 병합 노드를 이용해서 추가 노드를 이용해서 합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레코드 작업에 추가 노드를 갖다 놓으시고 추가 노드에 두 개 소스를 이렇게 합치시면 됩니다. 이 추가 노드는 레코드의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 고객 1 SAV 파일과 보험 고객 2 SAV 파일을 합쳐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은 이제 두 개에 있는 필드의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 보기를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시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파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유형 노드를 여기다가 연결을 합니다. 이제 유형 노드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인 데이터가 숫자인지 문자인지 하는 기본적인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정보고요. 그 다음에 이 유형 노드를 통과하는 그 순간 이렇게 기본적인 문자 변수가 어떠한 문자 값을 갖는지, 숫자 변수는 그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제 인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령이라는 정보를 파생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연령이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파생 노드를 연결을 하고 이 파생 노드를 통해서 우리가 연령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을 기본적으로 산출하는 식은 지금 현재가 2014년이다라는 가정하에 2014에서 생년의 두 자를 잘라내고 이곳에 앞에 19라는 문자를 붙이고 이 문자로 붙여진 이 19 생년 이것을 다시 숫자로 환산한 다음에 이 숫자를 2014에서 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2014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우리가 숫자로 환산해야 되기 때문에 변환 함수를 쓰죠. 그래서 변환 함수에 toNumber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 그 안에 인자로서 문자 19와 19 이것을 이제 합치는데 concate이라는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이 생년월일의 앞에 두 자를 잘라오기 위해서 substring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substring이라는 함수는 이제 문자열 함수죠. 그래서 문자열 계열에 있는 substring이라는 함수를 찾으셔서 substring을 통해서 특정한 문자의 앞에서부터 두 자를 잘라오는 겁니다. 그 잘라오고 생년월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이를 생성하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미리 보기를 눌러서 실제 연령이 제대로 생성됐는지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년월일 64년 5월 30일이면 2014년까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50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0세 연령 제대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주어진 범주를 조정하기 위해서 주거 구분의 범주를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거 구분이라는 분포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주거 구분은 총 6가지 범주를 갖습니다. 5가지네요. 기타, 기타자가, 본인자가, 부모, 전세. 그래서 여기에 기타자가, 본인자가, 부모자가 3가지 범주를 묶어서 자가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육각형에 가시면 육각형에 재분류 노드가 있죠. 그래서 재분류 노드를 연결하시고 재분류에 기존에 있는 필드를 바꾸는 것이니까 주거 구분을 선택하시고 기존 필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가져오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 재분류 앞전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보들은 다 유형이라는 노드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 정보를 나한테 제공해 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기타와 전세는 불필요한 것이니까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고 기타자가, 본인자가, 부모자가만 이렇게 자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라고 새로운 값을 주시고 여기에서는 한 번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니까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이 범주가 3개로 재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포 노드를 이용해서 주거 구분에 대한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타자가 전세로 해서 범주가 3개로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결혼 상태와 종교 여부도 마찬가지로 재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재분류 노드를 또 연결하시고 결혼 상태를 선택하겠습니다. 기존 필드 선택하시고 기존 결혼 상태를 불러보면 여기에 이제 별거와 사별을 이제 기타로 합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제를 하시고 별거와 사별을 이제 기타로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범주가 또 마찬가지로 생성이 됐습니다. 중간중간 과정에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종교 구분입니다. 종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재분류 노드를 이용해서 기존의 필드를 바꾸는 작업이죠. 그래서 종교를 선택하시고 값을 불러오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기독교 정보를 종교가 있는 경우를 다 유종교로 나머지 무종교는 그냥 무종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종교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유종교라는 값으로 유형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종교라고 입력하시고 값을 생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하면 변형이 완료가 됐고, 자, 여기에 이제 세대 월 평균 저축률을 한번 보충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세대 월 평균 저축률이라는 필드를 파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생 노드를 사용해서 여기 세대 월 평균 저축률이라는 새로운 필드를 만들어냅니다. 세대 월 평균 저축률. 자, 그래서 세대 월 평균 저축률은 세대의 수입에서 저축을 얼마만큼 하느냐 하는 식이니까요. 실제 저축액을 나누기 수입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에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세대 월 평균 저축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살펴보시면 이렇게 실제 세대 월 평균 수입은 약 3천만 원 정도인데
저축을 1,500만 원 하는 거죠. 저축률이 50%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앞전에 데이터 핸들링 익히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저축률을 보정하기 위해서 체험 노드를 사용합니다. 필드 작업에 체험 노드를 써서 저축률이 100이 넘어가는 경우를 100이라는 값으로 보정하는 경우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생성했던 세대월 평균 저축률을 선택하고 이 조건에 이 100이 넘어가면 100으로 채워라 라는 뜻인데 여기에 사용하는 필드 이름을 @field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field가 위에서 선택한 필드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field가 크다 100 그러면 100으로 바꿔라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보다 큰 거를 이제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 교재의 레이블은 여기다가 이 노드를 선택하시고 주석에 들어가서 사용자 정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축률 보정 이렇게 써주시면 마치 이제 프로그램에 주석을 단듯이 이 비주얼 프로그래밍의 환경에 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를 쭉 설명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달았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전환 유무라는 필드를 생성하고자 합니다. 이 전환 유무는 전환 계약일이 9999-1231이면 전환을 안 한 거고요. 9999-1231이 아니면 전환을 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파생 노드를 하나 연결하시고 파생의 유형을 이제 이분 변환, 즉 프래그 변환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전환 유무라는 필드명을 주시고 수식 파생에서는 플래그 파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명목이 아니죠. 플래그. 그 다음에 참여 값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유로 한 다음에 무의 조건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의 조건이 뭐냐? 전환계약일이 9999-1231이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또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데이터가 완성이 되는데요. 실제 이 데이터를 SPSS SAV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메타 정보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 정보를 SPSS 데이터와 함께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들어진 정보에 대한 필드에 대한 메타 정보를 보관하려면 여기에 또 유형 노드를 하나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형 노드를 연결을 시키고 자, 유형 노드에 이렇게 값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은 값들이 읽어졌고요. 여기 새로 생성된 것들은 이렇게 값 읽기를 했을 때 그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이 돼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정보가 저장이 돼 있으면 이 작업을 이제 새로운 SAV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보내기에 스태티스틱 내보내기를 선택하시고 스태티스틱 내보내기에 적절한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름은 보험 고객 언더바 파생이라는 이름으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지정하시고 경로가 저장될 위치에 파일 이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험 고객 언더바 파생인데 이미 이게 있으니까 파일 이름을 조금 달리 주겠습니다. 보험 고객 언더바 파생 1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되겠고 이 저장해서 만들어진 이 SAV 파일을 다시 불러오는 노드를 자동으로 생성하려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데이터 파일이 불러졌고요. 이 데이터 파일은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불러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필드와 함께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이 합쳐져서 248개 레코드를 갖는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렇고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하기 위해서 약간 스트림을 조금 축소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축소를 해 놓고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보험 고객 계약이란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텐데요. SAV 파일이니까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statistic 파일 로드를 갖다 놓으시고 여기 파일에 보험 계약이라는 데이터를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statistic 파일은 항상 레이블로 읽는 것을 습관을 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에서 불러드리면 아까 제가 소개한 바와 같은 그 계약 정보가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파일을 이제 불렀고 여기로부터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필드들을 파생할 텐데요. 제일 먼저 파생하는 필드는 유지 건수라는 필드입니다. 그래서 파생 노드를 하나 갖다 놓으시고 유지 건수라는 필드를 파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드명을 유지 건수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자, 우선은 이 유지라는 게 뭐냐? 계약 상태가 유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파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조건 파생으로 줍니다. 조건 파생으로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만들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로 카운트해야 되기 때문에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형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계약 상태 유지, 계약 상태가 유지인 경우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 상태의 문자 값이니까요. 싱글 따옴표를 하고 유지라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시면 유지인 경우에는 1이라는 값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 정보가 생성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또 파생 노드를 하나 연결하시고 또 실효 건수 이거를 카운트로 하겠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실효 건수 쓰라고 주시고 역시 조건 파생이 되겠고 만들어지는 것은 연속형이 됩니다. 그래서 실효 건수를 카운트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상태가 실효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상태가 실효를 카운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효 상태 1, 그렇지 않은 경우 0이라는 값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기 건수를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파생 노드를 연결하시고 여기에 필드명을 만기 건수 주시고 조건 파생을 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만기 건수인 경우에는 이게 두 가지인데요. 그래서 종결 구분이라는 변수가 정상 만기인 경우도 만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5화라는 연산자를 쓰시면 돼요. 여기 5화를 넣으시고 또 종결 구분이라는 변수의 값이 필드의 값이 선지급 만기인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만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 그렇지 않은 경우에 0이라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기 건수가 만들어졌고요. 또 마찬가지로 해약 건수를 우리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약 건수라고 카운트를 하고 역시 조건 파생을 하시면 되겠고 기본값은 연속형. 그래서 종결 구분이 해약인 경우, 종결 구분이 해약인 경우에 우리가 카운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0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환 건수입니다. 전환 건수 역시 마찬가지로 파생을 주시고 여기는 전환 건수 주시면 되겠고 조건 파생입니다. 역시 조건 파생 값은 연속형으로 그래서 종결 구분이 전환 소멸인 경우가 전환입니다. 그래서 종결 구분이
전환 소멸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카운트를 하시면 돼요. 1, 0 이렇게 카운트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개별 계약을 고객 단위로 통합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유지 월납 환산료를 월납 환산 보험료를 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지 월납 환산 파생 노드를 하나 또 한번 연결시키고, 여기에 마찬가지로 필드명을 유지 월납 유지 기납입 보험료, 그래서 유지 기납입 보험료는 조건 파생인데요. 조건 주시고, 물론 만들어지는 그 필드는 연속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상태가 유지인 경우, 계약 상태가 유지인 경우에 기납입 보험료를 가지고 오시면 되죠. 기납입 보험료를 가지고 오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유지 기납입 보험료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유지 기납입 보험료가 만들어졌고요. 이 유지 월납 환산 보험료는 안 만들었네요. 유지 월납 환산 보험료는 유지인 경우에 월납 환산 보험료를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앞전 거는 유지 월납 환산 보험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지인 계약에 월납 환산 보험료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래서 유지인 보험료에 월납 환산 보험료를 기납입 보험료 대신에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유지 월납 환산 보험료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지 기납입 보험료, 유지 기납입 보험료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기납입 보험료, 유지 일시납 보험료, 일시납 보험료를 안 만들었네요. 그래서 유지 일시납 보험료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 앞에 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시고 필드명을 유지 일시납 보험료, 일시납 보험료고, 일시납 보험료는 계약 상태가 유지이면서 그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래서 AND 조건이 붙고 납입 방법이 일시납인 경우, 그래서 납입 방법이 일시납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납입 보험료를 갖고 오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다음에는 이제 유지 계약 경과 월수를 산출하겠습니다. 유지 경과 월수는 역시 마찬가지로 파생 노드를 이용을 해서 만들 텐데, 여기는 유지 계약 경과 월수, 유지 계약 경과 월수는 우리가 조건 파생으로 합니다. 그래서 조건 파생을 하시고 만들어지는 것은 역시 연속형 필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연속형 필드로 지정하셔도 되고, 대부분 수식의 기본값을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된 경우에 해당되니까 계약 상태가 유지인 경우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약 상태가 유지라고 주시면 되겠고요. 계약 상태가 유지인 조건 하에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경과 월수를 계산하는데 이 날짜의 연산 함수 중에서 date month difference라는 함수를 씁니다. 날짜 및 시간으로 가시고 date month difference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두 날짜 사이의 거리인데 첫 번째는 계약 일자가 되겠죠. 계약 일자가 되겠고 계약 일자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인자는 특정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날짜를 우리가 2014년 5월 1일이라는 뜻에서 2014-0501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 5월 1일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됐는지를 계산하는 거고요. 만약에 유지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널 값으로 채워라라는 뜻에서 undef, undefined의 약자의 키워드입니다. 이거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니까 소문자로 undef라고 입력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유지 계약 경과 월수까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계약 일자 유지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널이라는 널 값이 채워지고 유지 계약인 경우에는 이렇게 347개월, 337개월 이렇게 해서 날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고객의 기본적인 계약 번호, 고객 번호 단위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코드 작업에 가시면 통합이라는 노드가 있죠. 통합이라는 노드를 갖다 놓으시고 여기서 키 값을 이제 고객 번호로 하시고 우리가 통합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생성했던 필드들을 쭉 선택하시면 됩니다. 유지 건수서부터 유지 건수 정해서부터 이렇게 경과 월수까지를 선택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합계만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을 해제하시고 전체에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유지 건수의 합계, 실효 건수의 합계 이런 변수들이 쭉 만들어지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레코드 개수는 이거는 계약 건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계약 건수라는 필드명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고 유지계약 경과 월수는 이게 여기 합계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값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맨 뒤쪽에 가면 최소값을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최소값을 해야 이제 가장 최근에 그 계약한 거로부터의 경과 월수가 계산되는 거니까요. 최소값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데이터 파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이 통합 노드를 하게 되면 필드명이 조금 길어지니까 이것을 이제 필터 노드를 이용해서 필드명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sum이라는 것이 붙는데요. 이게 별로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sum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좀 귀찮은 작업이더라도 나중에 가동력을 위해서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필드명에 붙었던 이 함수의 sum을 다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min이라는 값을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필드를 이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할 때 앞에서 마찬가지로 유형 노드를 통해서 메타 정보를 인식을 시키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값읽기를 하면 정보가 인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이 정보를 그냥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AV 파일을 통해서 내보내기 SAV 파일 스태티스틱 내보내기를 하시고 여기에 필드명을 보험계약 언더바 고객별 보험계약 언더바 통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로를 지정하시고 지금은 이제 C의 데이터 1이라는 폴더에 보험 고객 언더바 보험 계약 언더바 통합이죠. 그래서 여기에 계약 언더바 통합 보험 계약 언더바 통합이라는 필드를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 생성되는 정보를 이렇게 또 갖고 오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실행 이후에 이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파일을 확인해 보시면 고객별로 정보가 통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 번호별 유지 건수서부터 통합된 정보가 이렇게 쭉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두 개 파일을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병합이라는 노드를 통해서 합칠 텐데요. 레코드 작업의 병합 노드를 통해서 두 가지 소스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데, 연결의 기준이 되는 것은 키값이죠. 그래서 고객 번호가 같은 정보끼리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또 최종적인 SAV 파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유형 노드를 연결하시고 유형 노드에 이 정보들을 인식한 다음에 인식했죠. 그래서 이 정보를 최종 파일로 생성하는 겁니다. 내보내기 SAV 파일을 하시고 저기 최종 파일명을 역시 마찬가지로 경로를 C의 데이터 1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파일 이름은 보험 고객 언더바 최종 최종이라는 파일을 생성하시면 되는데, 이미 이 최종이라는 파일이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최종.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렇게 부르는 작업을 클릭해 주시고 실행을 하시면 최종적인 데이터 파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248개 레코드에 24개 필드의 값을 갖는 그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이제 전환한 고객과 전환하지 않는 고객의 여러 가지 데모그래픽 정보와 트랜잭션 정보들을 갖추게 된 그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한번 직접 쭉 이 과정을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